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 이슈를 끌고 다니는 것은 역시나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샌디스크의 주가가 10배를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토리지 차례다. 스토리지 저장장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GPU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스토리지 차례다. 스토리지 SSD 저장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샌디스크가 주가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453.12달러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샌디스크가 $200 초반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기에 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팅 스텝 전체를 혁신하고 있으며 이제 스토리지 저장장치 차례다. 젠슨 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추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흐름이 HBM에서 SSD, 낸드 플래시로 병목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의 최대 수혜주가 샌디스크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동반 수혜를 가져갈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소식을 듣다가 보면 토큰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토큰 자동차 이 승차권이 토큰으로 토큰이 아주 친숙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토큰이란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AI 모델이 처리하는 텍스트 단위입니다. 토큰은 하나의 단위. 예를 들어 헬로 할 때는 이 토큰이 하나예요. 그런데 unbeliever 할 때는 un이 하나, 그 다음에 believe, 그 다음에 able 하나 이렇게 해서 토큰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텍스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추론의 핵심 키워드는 스토리지,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엔비디아 추론 문맥 기억 스토리지 플랫폼, 영어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대신 SSD를 활용한 추론용 문맥 기억 저장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서 샌디스크가 폭발을 해봤습니다. 27.56%가 급등을 했고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까지 16.77, 14% 상승했습니다. 이게 2025년 7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완전 폭발했습니다. 샌디스크가 작년 1년 동안 10배가입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샌디스크는 2, 3년 뒤가 더 폭발을 할 겁니다. 결론을 볼까요? AI 추론은 데이터 저장, 호출 빈도가 폭증하면서 SSD가 필수 인프라가 된 겁니다. 왜 SSD인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HBM은 연산용입니다. 지금은 추론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SSD가 추론 스토리지가 된 거죠. 전원이 차단이 되면 HBM은 D램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데이터가 손실이 되죠. 그 대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있어요. 이 발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추론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전원을 차단을 해도 유지가 되죠. 속도는 느립니다. 발열은 중간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중간입니다. SSD는 추론 시장의 스토리지의 각광을 받고 데이터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가 꺼져도 데이터는 영구 보존이 되죠. 그 다음에 속도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또 발열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론 시장에서 SSD가 굉장히 곽강받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HDD보다는 하드디스크보다는 이 SSD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HBM에 데이터를 쌓아두면 추론 속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SSD가 속도라든가 용량이나 전력의 균형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다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D램은 휘발성입니다. 전원이 꺼지면 기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SSD는 비휘발성이죠. 데이터가 영구히
보존이 되는 거죠. 이런 뭐 장단점 때문에 지금은 또 SSD가 저장 장치가 각광을 받고, 샌디스크가 주가가 폭등합니다. 샌디스크가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SK가 먼저 있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뭘 했냐면요, HBM이 아니라 HBF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이 기반이 된 게 아니라 낸드 플래시가 기반이 되는 HBM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25년의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가 이상 올랐잖아요. 10배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 발언 다음 날 27.6%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낸드가 쇼티지 공급 부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보면 24년에는 149 제타바이트, 26년 올해입니다. 221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까 1 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 바이트, 테라바이트가 10억 개가 있어요. 10억 개. 그러니까 4K 영화 할 편이 보통 50기가바이트니까 200억 편 이상의 영화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전 세계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영화를 볼 수 있는 분량이다. 스마트폰으로 기준을 한다면 한 대가 256기가바이트라 그러면 스마트폰이 약 40억 대.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 절반 이상이 풀로 가득 찬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폭증하는데 이걸 해결할 것은 HBM이 못한다는 얘기죠. SSD가 해야 된다는 거죠. 추론 AI가 확산되면서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샌디스크가 주목을 받는 거죠. 샌디스크 하면 우리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낸드 가격 언제까지 오를까? 참 이거 전망을 보면은 참 기도 안 찹니다. 샌디스크의 이제 CEO는 수요가 워낙에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26년 말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콩계 투자은행은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은 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샌디스크 주가는 상한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도 샌디스크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향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달러 초반에서부터 봤는데 그때만 넣었어도 벌써 2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중기 구조 변화입니다. 하여튼 이 AI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실적이 증명을 합니다. 샌디스크가 25년도 3분기 매출이 23.1억 달러, 약 3조 4천, 이게 뭐 큰 회사가 아닙니다. 출하량이 14에서 15%가 높아졌고 가격은 4에서 6%. 샌디스크 뭐 삼성이랑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10 내지 15%, 그래서 25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5천만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박유학 기움증거 수석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4분기 낸드 출하량은 전분기 대해서 1, 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가격이 두 자릿수를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샌디스크는 그렇게 뭐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웨스턴 디지털의 인수가 됐다가 다시 분사가 됐다가 뭐 재상장이 됐다가 막 이러면서 하여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5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25년에. 26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낸드를 볼까요? 이제 25년 2분기에 52억 달러, 7조 한 7천억 정도. 3분기에 60억 달러, 8조 8천억. 4분기에 한 67억 달러, 9조 9천억. 분기 연속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낸드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도 삼성이 유일하게 수익을 내던 그런 낸드 회사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낸드 영업이익이 3.5조에서 13조 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그럽니다. 자그마치 1068%가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그룹 안에 낸드가 다 있지만은 샌디스크는 그냥 SSD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핵심 결론을 볼까요? 투자 관점에서 AI 추론의 병목은 이제 스토리지, SS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확장이 되는, 낸드 플래시도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샌디스크는 순수한 SSD
레버리지 플레이, 그러니까 SSD만 잘 되면, 그리고 2, 3년 뒤에 HBF가 잘 되면 샌디스크는 폭발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HBM에다 범용 D램에다가 낸드에다 3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어느 것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은 볼 거 없다는 얘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HBM이 AI 연산을 지배했다면 AI 추론 시대의 승부처는 SSD와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잘합니다. 뭐 샌디스크가 뭐 주가를 폭발하고 한다 그래도 스몰 마켓입니다. 결국은 메가팹을 가지고 있는 삼성하고 SK가 그 많은 수익을 다 받아갈 것이고, 올해는 뭐 10조 원 정도의 낸드의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